거꾸로 수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돌멩입니다. 이 영상은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의 개념편 강의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피자 8조각을 네모명이 공평하게 나눠 먹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등분제 나눗셈으로 연결이 되죠? 8 나누기 네모는 한 사람당 가져가는 피자 양이 되겠네요. 8조각을 한 명이 먹으면 한 명이 8조각을 먹게 되죠. 2명이면 4조각씩 먹으면 됩니다. 3명이면 한 명당 2조각씩 먹고 2조각이 남겠죠. 4명이면 한 명당 2조각 먹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5명이면 한 조각씩 먹고 3조각 남고요. 6명도 한 조각씩 먹지만 2조각이 남습니다. 7명도 한 조각씩 먹지만 한 조각이 남고요. 8명이면 한 명당 한 조각 먹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 나누는 수가 1, 2, 4, 8일 때는 나머지 없이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졌네요. 이렇게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1, 2, 4, 8은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8의 약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수 나누기 네모는 동그라미, 나머지는 0이 있습니다. 네모가 어떤 수의 약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어떤 수는 네모와 몫인 동그라미를 곱한 값일 테고 곱셈으로 연결된 이 둘 간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즉, 어떤 수는 해석에 따라 동그라미 개식 네모 묶음일 수도 있고 네모 개식 동그라미 묶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리를 바꿔서 어떤 수 나누기 동그라미는 네모도 성립합니다. 결론, 동그라미도 어떤 수의 약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 봅시다. 네모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눗셈 식에서 네모와 몫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은 성립합니다. 네모로 나누면 동그라미가 몫이 되고 동그라미로 나누면 네모가 몫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므로 동그라미와 네모 모두 어떤 수의 약수입니다. 곱셈식으로 바꿔보면 어떤 수는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로 표현됩니다. 앞으로 이런 곱셈식이 주어지면 동그라미와 네모 모두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어떤 수의 약수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12의 약수를 찾아볼 텐데 먼저 나눗셈식을 이용해 볼게요. 12는 1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1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집니다. 12를 2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0입니다. 12를 3이나 4로 나누어도 나머지 0입니다. 다 찾았네요? 식의 방향으로 1, 2, 3, 4, 6, 12가 12의 약수네요. 12를 두 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약수를 찾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로 표현되므로 이렇게 해도 1, 2, 3, 4, 6, 12가 나오네요. 이제 배수로 가봅시다.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땡땡땡 한 수들을 그 수의 배수라고 한대요. 2의 경우에 2를 1배, 2배, 3배, 땡땡땡 한 2, 4, 6, 8, 10, 12, 14, 땡땡땡 이 2의 배수가 되겠죠. 3의 경우엔 3, 6, 9, 12, 15, 18, 땡땡땡 이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4의 경우엔 4, 8, 12, 16, 20, 24, 땡땡땡이 4의 배수가 되겠죠. 여기 15의 약수를 찾고 약수와 15의 관계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5의 약수를 찾아보면 1 곱하기 15, 3 곱하기 5로 표현되므로 1, 3, 5, 15가 15의 약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15는 무엇일까요? 네, 배수겠죠. 15는
1한테 15배 배수, 15한테 1배 배수, 3한테 5배, 5한테 3배의 배수니까요. 정리해 볼까요? 이런 곱셈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2와 6은 모두 12의 약수가 되고 12는 2와 6에게 배수가 됩니다. 나눗셈식을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과 2의 자리를 바꾸어도 나누어 떨어지므로 2와 6 모두 12의 약수이고 2와 6을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12는 2와 6의 배수입니다. 기호로 볼까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네모 식이 성립할 때 동그라미와 세모는 네모의 약수이고 네모는 동그라미와 세모의 배수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곱셈식에서 곱하는 두 수는 계산 결과의 약수가 되고 계산 결과는 두 수의 배수가 됩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고 풀어오세요. 선생님은 결과가 36이 되는 두 수의 곱셈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곧바로 답을 쓰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과 36 짝꿍을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씁니다. 그 다음 2와 18, 3과 12, 4와 9, 가운데 6.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는 느낌으로 쓰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답을 작성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멈추고 풀어보세요. 쉽게 푸셨나요? 계산해보니 13의 7배가 91이고 13의 8배가 104입니다. 91은 100과 9 차이, 104는 100과 4 차이. 답은 104겠네요. 이제부터는 하나의 수가 아니라 두 개의 수가 주어진 상황을 다룹니다. 약수에 공이 붙은 공약수란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말합니다. 즉, 공약수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 8과 12의 공약수를 찾으려면 8의 약수와 12의 약수를 각각 적어서 공통되는 약수를 찾으면 됩니다. 18은 8, 24, 8이죠. 1, 12, 26, 12, 3, 4, 12. 겹치는 약수는 1, 2, 4. 공약수는 1, 2, 4. 그리고 공약수 중 가장 큰 4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최대 공약수를 바로 찾아볼게요. 우선 8과 11을 이렇게 적고 나눗셈 기호를 뒤집은 니은자 기호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를 왼쪽에 적는데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를 적어야 합니다. 일단 2로 나눠볼게요. 8을 2로 나누면 4, 12를 2로 나누면 6입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데 4와 6은 공약수가 있죠. 2로 또 나눕니다. 4의 2는 2번 들어가고 6의 2가 3번 들어가네요. 2와 3은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으므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크기가 큰 공약수를 일찍 찾는다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바로 4로 나눴다면 8 나누기 4는 2, 12 나누기 4는 3. 끝이죠? 이렇게 4처럼 한 번에 더 이상의 나눗셈이 불가능한 형태로 두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물론 나눗셈을 여러 번 해도 사용한 공약수들을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4.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8과 12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이 세로셈에서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이고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여기 2 곱하기 2까지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공통된 부분이 더 많다면 최대 공약수가 커지겠지만 8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12의 약수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4가 최대입니다. 4로 시작하는 세로셈도 봅시다. 8은 4 곱하기 2, 12는
4 곱하기 3이고 최대 공약수는 겹치는 4입니다. 요약하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면 A와 B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을 찾아 곱해주면 됩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멈추고 풀어오세요.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풀어볼게요. 18과 40이 적고 3으로 나눕니다. 3, 6, 18이고요. 42에 3이 14번 들어갑니다. 6과 14의 공약수가 있나요? 네, 2로 나눕니다. 2, 3은 6, 2, 7에 14. 끝났네요. 답은 6. 6으로 바로 간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겠네요. 어쨌든 답은 6입니다. 문제 풀어오세요. 선생님은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약수를 찾아봤어요. 24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이므로 24의 약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 6, 8, 12, 24입니다. 30은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5 곱하기 6이므로 30의 약수는 1, 2, 3, 5, 6, 10, 15, 30입니다. 24와 30 둘 다의 공통된 약수를 찾으면 1, 2, 3, 6이고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여기서 잠깐 1, 2, 3, 6은 무엇이죠? 네, 6의 약수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아까 세로셈 할 때 공약수끼리 곱해서 최대 공약수 찾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공약수끼리의 곱이 최대 공약수라면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을 자신의 약수로 가지고 있겠네요.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기억해 주세요.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인 배수를 말하고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려면 10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나열한 뒤 무엇이 최초의 공통인 배수가 되는지 찾으면 됩니다.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이네요. 세로셈으로 풀어봅시다. 우선 10과 12를 적고 거꾸로 나눗셈 니은을 그립니다. 공약수인 2로 나눠볼게요. 2, 5, 10, 2, 6, 12.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 끝났네요. 2가 최대 공약수인가 봅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 세 개를 모두 곱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세로셈에서 10은 2 곱하기 5, 12는 2 곱하기 6입니다. 10의 배수는 2 곱하기 5의 1배, 2 곱하기 5의 2배, 2 곱하기 5의 3배 하면서 찾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2의 배수도 2 곱하기 6의 1배, 2 곱하기 6의 2배, 2 곱하기 6의 3배 하면서 찾을 테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 이 둘이 일치하는 순간이 바로 2 곱하기 5 곱하기 6이 되는 순간입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6은 2 곱하기 5의 6배이면서 2 곱하기 6의 5배이고 10과 12의 공배수 중 최소입니다. 이번엔 20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20, 30 적고 니은 그리고 2로 시작합니다. 20에 2는 10번 들어가고 30에는 15번 들어가죠. 니은 그리고 5로 나눕니다. 5, 2, 10, 5, 3, 15. 파란색을 곱하면 최소 공배수. 해석해보면 20은 2 곱하기 5 곱하기 2, 30은 2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20에 3배를 했을 때 그리고 30에 2배를 했을 때 최초로 공통된 배수가 나온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20과 30의 최소 공배수는 20의 3배이자 30의 2배인 60입니다. 정리할게요. A와 B의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는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눗셈을 한 뒤 왼쪽의 공약수들과 아래쪽의 남은 부분을 모두 곱해주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를 아무거나 정해서 공배수를 찾아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3과 4의 공배수를 찾아봤어요. 우선 3의 배수 적고 4의 배수 적은 뒤 공배수를 찾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12이고 그 다음은 24, 36이 나오네요. 혹시 그 다음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48일 겁니다. 그 다음은 60이고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바로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흰 종이를 가져다가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약수와 배수의 개념편 강의를 마칩니다.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문제편 강의에서 봐요. 안녕.